어제 대통령은 이 얘기를 분명히 했어요. 계엄은 통치행위였고 내란이 아니다.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딨냐. 국회를 경고하기 위한 계엄이었다. 이렇게 정당화했는데요. 이렇게 대통령은 내 갈 길 가겠다. 본인 방어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듯한데 오늘 국회에서 계엄 사태에 대한 긴급 현안 질문이 진행이 됐습니다. 국무위원들, 장관들, 참모들만 여의도 국회에서 지금 집중적으로 질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회의에 시작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대기하는 상태였다고 보시는 게 좋고요. 그렇게 대기실처럼 앉아있는 상태에서 대통령께서 들어오셨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2, 3분 정도인데 첫 마디만 기억납니다. 누군가와 의논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2월 3일에 대한민국에는 국무회의도 국무위원도 없었군요. 저는 국무회의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9시쯤 8시 50분쯤 도착해서 한 9시쯤 집무실로 안내받아 들어가서 앉자마자 비상계엄 선포를 할 생각이다라고 대통령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면서 외교적 파장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지난 70여 년간 쌓아올린 모든 성취를 한꺼번에 무너뜨릴 수도 있을 만큼 심각한 사안이니 제고해 주십시오를 거듭 요청드렸습니다. 거기서 이제 좀 나가달라 그래가지고 집무실 옆에 대접견실에 자리를 옮겨서 한 사람씩 연락을 해서 다 시시각각 다른 시간에 도착했기 때문에 거기서 뭐 회의를 열고 토론을 할 그런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거의 임박해서 오신 몇 분의 장관님들은 의견을 개진할 기회도 없었고 아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파악이 안 되셨을 겁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 알려지기로는 가장 적극적으로 대통령의 계엄을 막은 인물로 전해지죠. 오늘 일부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 마치고 그 브리핑룸으로 들어가라는 그 길목과 복도에서도 대통령을 설득했다. 근데 이현정 의원님, 네. 저 조태열 외교부 장관의 말 중에 정말 의미심장했던 건 이 부분이에요. 지난 70여 년간의 모든 성취를 한꺼번에 무너뜨릴 수 있을 만큼의 사안. 어떻게 들으셨어요? 정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정말 대통령의 이러한 결정이 정말 이 단 한 사람 김영현과만 상의했다. 그리고 전 참모들이 다 반대하고 전 장관들이 다 반대하는데 이거는 나 혼자 결정했다. 그래도 대한민국이요. 민주주의가 발전한 나라이기 때문에 시스템이 돼 있는 나라입니다. 예. 자, 대통령실에서는 비서가 있고요. 비서들이 있고 국무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혼자의 저런 독단적 결단이 허용되는 나라라는 게 정말 저는 이번에 보면서 정말 참담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우리가 정말 이 6.25도 겪고 그리고 산업화를 하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리고 1979년 11.6 사태도 겪었고 5.18도 겪었습니다. 자, 그런 이 참혹한 상황들을 겪으면서 대한민국이 발전해 왔고 군인들은 더 이상 정치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들이 국민들에게 다 인식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예. 그리고 특히 이 보수 정당이 5.18에 대한 어떤 이 후과를 떠안으면서 이거를 반성하기 위해서 수십 년 동안 노력해 왔습니다. 5.18 가서 무릎을 꿇고 그걸 사죄하고 그런 것들을 해왔고 그 국민적인 컨센서스가 어느 정도 이제 있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것들 그리고 또 외교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에도 정말 G10 국가에 포함될 정도로 외교적으로 정말 앞선 나라였고 또 한미동맹 이런 것이 철저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미국은 전혀 몰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에 전혀 알려주지도 않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갑자기 결론 내면서 지금 대한민국의 위상은 정말 끝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을 남미의 어느 국가, 아프리카의 어느 국가처럼 인식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도대체 한 사람 대통령의 독단적 결단 때문에 이렇게 대한민국 국격이 떨어졌습니다. 더군다나 조태열 지금 장관의 이야기 나오지만 장관들이 저렇게 반대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말릴 수가 없었다는 것. 저는 정말 이거는 우리 민주주의의 큰 위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회의록도 없고 단 5분 만에 끝난 그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심의. 그런데 어제 대통령 29분 담화를 다 보셨겠지만 어제 대통령 담화와 오늘 한덕수 총리의 입장도 많이 다른 게 있습니다. 바로 화면을 만나보겠습니다. 본인이 보기엔 극단적이고 비정상적인 사이코패스를 보는 것 같았어요. 대한민국의 최대 리스크는 윤석열이고 자 그리고 총리 지난 총선이 부정선거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일부의 극우 유튜버 주장에 빠져서 대한민국 선거 시스템을 부정하는 윤석열의 망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부정선거에 대한 대통령 입장에 대해서는 뭐 상당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신 국무위원 중에서 부서한 사람 있으면 일어나 보세요. 없습니까? 총리, 아무도 부서 안 했으면 이번 계엄 선포는 헌법 제82조 위반입니다. 그렇죠? 그거는 앞으로 사법 절차를 통해서 명료하게 되리라고. 법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총리? 전두환보다 더해요, 윤석열이. 전두환보다 더한 위법 국무회의입니다. 일단 그 장현주 변호사님, 한덕수 총리가 어제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면 선관위의 전반적인 시스템을 점검할 필요가 있어서 군을 보냈다라고 설명했는데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총리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아니라 저는 국민 대다수가 대통령이 어제 이야기했던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서 고개를 갸우뚱거리셨을 것 같습니다. 비상계엄을 발동하게 된 이 엄청난 일을 벌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부정선거와 관련된 의혹을 확인하기 위했다라는 것은 사실상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사유도 아니고요. 예.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한 것처럼 사실상 내란을 자백하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를 결국에는 기능을 마비하고 거기를 점거하려고 했다라는 그 목적이 있었던 것이 분명히 보이거든요. 그것이 사실로 확인된다라고 한다면 내란죄의 혐의도 피해가기 어려울 것 같고 예. 지금 한덕수 총리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금 대통령의 어쩌면 그 근거 없는 부정선거에 대한 그런 믿음이랄까요? 그런 부분 때문에 비상계엄까지 오게 됐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정말 사안이 심각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예. 사실 이 부정선거와 관련해서는 선관위도 계속 입장을 내고 있고 예. 그동안 뭐 수사나 뭐 법원의 판결도 있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대통령으로서 선관위의 입장을 믿지 않고 오히려 일각의 그런 음모론을 더 믿었다라는 부분은 국민들께서 좀 충격받으실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대통령의 계엄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이준호 의원님, 그 조정식 의원의 이 비판 때문에 오늘 본회의장이 잠깐 시끄러웠었거든요. 네. 야당의 지적에서요. 저는요. 심정은 이해는 합니다. 심정은 이해하는데 비유를 할 때 좀 지나치게 하는 것은 좀 부적절합니다. 예. 전두환보다 더하다 이런 것은 그때 실제 전두환 때는요. 비상계엄에 가지고 실제 군인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가 점거를 당했습니다. 예. 지금 현재 상황과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강도가 셌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인데 전두환과 비교한 거는 뭐 적절하지 않은 거고요. 또 전두환 같은 경우는 오랜 시간 많은 역사학자들에 의해서 공통된 일치 의견이 나왔습니다. 평가가 나왔던 사건인데 지금 이것은 상황이 한 일주일 정도 지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그래서 규정 짓는 것은 너무 서두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사이코패스라고 말한 거에 대해서는 사실 야당에서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야당의 이재명 대표가 형수 욕설이 예. 유튜브에 공개됐을 때 많은 국민들이 혹시 사이코패스 아니냐 그런 비난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그걸 예. 받아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단어를 통해서 규정을 지어가지고 선동하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고요. 국민들 보기에도 눈살 찌푸릴 거다 생각합니다.